원래는 양쪽 다 중복조합을 써야 할 텐데 그래서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일 텐데 뭐 한쪽을 중복조합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서 안 썼을 거야. 뭐 개수가 너무 적다던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세서 몇 개인지 세 가지고 그냥 합산만 했다던가 경우의 수가 많으면 중복조합 기호를 안 쓰고 계산하는 게 힘이 들고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중복조합 경우의 수를 썼을 것 같고. 근데요, 이거 연필을요. 네. 이 네 명한테요. 최소 한 자루니까요. 여기 연필 8개니까 4개 빼고 4개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를 왜 다 합쳐서 이렇게 배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적에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한 사람당 연필을 한 개씩은 일단 받아야 돼. 그러면 방법수가 같은 종류의 연필 8개이기 때문에 한 개씩 주고 연필을 하나씩 주고 나면 4개가 남잖아. 그 4개는 이제 아무나한테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조합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우개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4개를 4명에게 중복조합 하는 게 맞고. 근데 너의 질문은 일단 1 개씩 일단 준 다음에 연필이 4개가 남고 지우개가 4개가 남았는데 그 8개를 통틀어 가지고 왜 중복조합을 안 하냐고.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같은 종류의 물건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 중복조합을 한 번에 쓰면 쓰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A하고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광변이 탈출해서 안 오네. 두 사람만 있는데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딱 2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연필 지우개 한 개씩밖에 없는데 그 주는 방식을 선택을 할 때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없어 이것도 가능하고 연필 하나 없어 지우개 하나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연필이 없고 얘가 연필이 있고 얘가 지우개 하나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얘 연필 없고 지우개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인데 얘 둘한테 나눠주는 방법수가 4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필 2자루야. 그러면 나눠주는 방법이 2, 0이냐 1, 1이냐 0, 1이냐 이것밖에 없잖아. 같은 물건 2개랑 다른 물건 1개를 나눠주는 게 개수는 똑같이 2개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서로 다르지 않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연필 4개랑 지우개 4개 합쳐갖고 8개를 중복조합하면 경우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원래 답보다. 왜냐면 이것만 비교해봐도 얘는 이보다 많으니까. 그래. 그런 질문이 올 줄이야.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연소함수의 성질 이게 아주 짤짤막해요. 금방 끝납니다.
이거부터 끝나고 그 다음에 1번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하든지 할게요. 한 페이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많이 읽을 거 없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으세요. 광빈 너는 안 오길래 도망간 줄 알았어. 아니면 무소리가 납치했나 했어. 끝. 빠르게 한번 읽었지? 내용 생각할 것 없이 너무 쉽거든요. 예, 금방 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여기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요즘 여기 공부를 안 합니다. 별로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자, 만약 x는 a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함수값 존재하고 자각한 오각한 존재하고 그 셋이가 다 같아. 그리고 함수 gx가 있는데 그것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함수 gx 입장에서 함수값 존재하고 자각한 존재하고 오각한 존재하고 그게 다 같아. 그 상황에서 다음의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의 실수배를 해도 연속이다. 실수배를 해도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끼리 곱해도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끼리 더해도 연속, 연속인 함수끼리 빼도 연속. 단 연속인 함수끼리 나눌 적에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연속이다. 분모가 0인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내가 예제를 들어볼게. fx는 x제곱이 gx는 x세제곱이야. 그리고 a 값을 지금 0이라고 할게. 그러면 f0은 0이고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을 해도 0이고 그러니까 연속이지. 함수 g도 마찬가지입니다. g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g도 극한을 계산을 해도 연속이란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실수배를 해. 예를 들어서 5를 곱했다. 5fx 5x 제곱이지. 그러면은 극한 기호를 붙여서 x가 0으로 가면 연속이 되는 얘기야. 함수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같으니까. 둘이 더하거나 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x는 0을 보내면 뭐지 이게? 글씨를 쓰다 보니까 팔이 아파지. 너무 많이 썼어. 저 리미트 쓰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야. 너네도 해봐서 알지.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얘 따로 연속, 얘 따로 연속, 합쳐도 연속. 안 써도 되겠지. 근데 단 하나 얘가 문제야. F는 0에서 연속이고 G도 0에서 연속인데 이 둘이 비를 계산을 하면 이게 안 되잖아. 왜 안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밑에 있는 게 0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럼 연속 개념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있는 게 0이 아니면은 B도 연속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밑에 있는 게 0이 아닌데 그래도 연속인 경우가 있느냐? 0인데 연속인 경우가 있느냐? 있죠. 만약에 이 둘이가 지금 쓰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G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이건 돼.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다. 분모가 0이 되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에 비해 괄호 1, 괄호 2, 괄호 3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항상 성립. 분모가 0인 경우는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항상 성립.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음. 그 다음 여기 뭐 이런 글자들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증명한답시고 적어놨는데 이거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최대 최소 정리. 어떤 함수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닫힌 구간이어야지만 여기 있는 정리가 항상 성립해. 여러분 그 공통수학에서 정리라고 불리는 애들이 몇 개 있었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가 있었지 또? 파포스 정리,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무슨 정리라고 붙은 애들이 또 뭐 있었지? 응? 그다음 없지? 그런데 여기에 미적분 1에 최대 최소 정리가 등장했어. 미적분 1에 정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지? 바로 밑에 마지막이 있네.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한 개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뭐 로피탈 정리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옵니다 사실은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함수는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닫혀있는 구간에서 연속 맞죠? 그러면 최소값 같지? 최대값 같지? 닫혀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 최대값 같지? 최소값 같지? 그런데 만약에 열려있다고 해보자. 한 군데가 최대는 가지기도 하지만 최소는 안 가지지. 반대로 열려있다고 해보자. 이때는 최소는 갔는데 최대를 안 갔지. 두 군데 다 열어보자. 최소는 갔지만 최대는 안 갔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론은 이거죠. 닫혀 있으면 최대도 반드시 갔고 최소도 반드시 갔는데 열려 있으면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겠지.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으면 항상 갖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 그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항상 참이 되는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외우셔야 돼.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 모두 갖는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한다. 최대 최소 정리가 뭐냐?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야.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기 위한 조건이 뭐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가져요. 최대 최소 정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 문제 풀면 되는데 사이값 정리. 이거 증명하는 건 안 하고요. 직관적으로 이해만 되면 되겠습니다. 우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함수 f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갖겠죠. 그 상황이야. 그래서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를 내가 그림을 그렸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 이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그리든 상관없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덧붙여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게 하나 만족되는 조건. 두 번째 조건,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게 만족이 돼야 돼.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무슨 소리냐면 왼쪽 끝에서의 함수값과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높낮이가 차이가 난다. 서로 달라야 하니까. 여기서는 얘가 작고 함수값이, 여기서는 오른쪽 끝에서 함수값이 더 큰 것이고요. 이 그림은 왼쪽 끝에서 함수값이 더 높으니까 값이 크고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은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고 이거. 이때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왼쪽 끝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크고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작은 이런 실수 K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값이 1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값이 3이야. 그러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어떤 실수값 K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2.1 아니면 2.2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K를 옆선을 딱 그었을 적에 함수와 만나는 곳이 적어도 한 군데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한 군데 있다. 적어도 한 군데 있다. 적어도 한 군데 있다는 것은 한 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한 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었을까?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게 한 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잠깐만. 한 개 이상이란 말 이해했을까요? 적어도 하나가 있다. 한 개 이상.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적어도 하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생각해봐봐. 자, 여기 중간에 차도가 있어요. 여기 인도가 있고 여기 인도가 있어. 인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콜럼부스는 대서양을 횡단했지. 우리는 인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도를 넘어가는 거야. 인도 가는 방법 내가 알아냈어. V. 자, 이쪽 인도에서 이쪽 인도로 간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차도를 넘어간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쪽 인도는 함수값이 작고 이쪽 인도는 함수값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갈 때 여러분이 점프해가지고 차도를 안 지나고 그냥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걸어가면 이렇게 쭉 선을 그리면서 가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면서 가든지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걷지 않겠지만 차가 쌩쌩 달리는데 누가 이래 걷겠노? 쉽지만은 저렇게 걷는 사람 본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머리털 나고 본 적 없지? 나는 있다. 가영이, 다영이, 라영이, 마영이도 봤어. 그 다음에 이때까지 가르칠 때는 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도 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장담 못 하겠어. 차도를 건너는 사람이 저런 사람도 봤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가 함수값이 작다, 여기가 크다가 되려면 이 중간에 차도 지점을 이렇게 횡단하는 선을 그었을 적에 어딘가에서 한 번을 적어도 한 번 만나야 돼.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 이걸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작은 함수값과 큰 함수값 사이에 해당되는 실수 K가 있어서 그 사이 값과 똑같은 함수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렵니? k라는 함수값을 갖게 하는 x값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쪽 그림 볼까요? k라는 함수값을 갖게 하는 x값 c 하나, x값 c 둘, x값 c 셋. 사이값 정리, 사이 함수값 k가 되게 하는 x값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이값 정리가 뭐야? 사이값이 되게 하는, 사이 함수값이 되게 하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 사이 함수값이 되게 하는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세 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오면 X값 구하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해볼게. 내가 예제를 하나 내볼게. 함수 fx가 x제곱이야. 첫 번째 질문. x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야. 위에 아까 최대 최소 정리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질문입니다. 하필이면 이게 이차함수니까 공통수학 1에서 이미 다 하고 왔어. 그래서 이차함수 그림을 그리고 여기 대칭축이 0인데 마이너스 1은 이거로부터 왼쪽으로 2칸, 3은 오른쪽으로 3칸. 요 사이 그림 안에서 가장 큰 함수값은 3을 대입을 했을 때 그래서 9가 되고 가장 작은 함수값은 x에 0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 이런 내용이 최대 최소 정리야. 왜 최대 최소 정리냐면은 구간 안에서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갖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걸 내가 찾아낸 거야. 최대 최소 정리를 관계가 있어. 두 번째, 이거 2차 함수에 써먹으려고 만든 정리가 아니고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에 써먹으려고 만든 정리인데 우리가 아는 함수가 현재는 3차하고 4차는 모르니까 쌤이 2차를 예로 든 것이죠.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 하면 첫 번째 fx가 연속 맞습니까? 조건 하나 만족했지. 두 번째 f-2는 왼쪽 끝에서의 함수값. 그게 4죠. 그 다음에 f3은 오른쪽 끝에서 함수값이잖아. 이게 서로 다르지.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이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니까 그 사이에 해당되는 함수값 4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사이에 해당되는 함수값 K 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이 K를 내가 하필이면 6이라고 줬다고 치자. 그러면 fx는 6이 만족되게 하는 fx는 6이 만족되게 하는 fx는 6이 만족되게 하는 x값 c가 이제는 여기를 c로 고치면 c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사이 어딘가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런 얘기야. 끄떡끄떡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외워야 돼. 문장 그대로. 수학을 잘하는 게 암기 과목 잘하면은 덕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이런 질문이 나왔어. 어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C를 대입을 해갖고 C 제곱은 6이라고 쓰겠죠. FC니까 C를 여기 대입해가지고 C 제곱은 6이라고 쓰겠지. 그런 다음에 C를 계산을 하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답을 쓰겠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6이 여기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 들어가지? 루트 6이 여기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 들어가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 루트 6만 들어가는 거 맞아? 마이너스 루트 6은 아니다 그지?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쓰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만 쓰는 거야. 루트 6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만 구하라는 뜻이야. 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인데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해만 구하라는 뜻이야. 그냥 방정식이 아니에요. 자, 모든 개념 설명이 끝났고요.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76쪽, 76번 하나 볼게. 분수꼴의 함수 둘 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 말은 gx가 0이 되지 아니하고 fx가 0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런 뜻이야. 둘 다 0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gx는 도대체 뭐냐?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인데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x축하고 위치 관계가 저렇다는 뜻이고, 얘도 2차 함수인데 x축하고 안 만나야지.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해. 동시에 자, 첫 번째 여기 판별식 계산합니다. 짝수 공식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두 번째 여기 판별식 합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12a는 0보다 작다. 여기서 a 범위 찾습니다. 여기서 3, 4a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대상이 1하고 2밖에 없지? 그럼 1을 여기에 넣거나 2를 여기에 넣었을 때 만족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1을 넣어도 만족이 되고 1을 넣어도 만족이 돼요. 따라서 자연수 A의 개수는 1하고 2 두 개가 있는 거야. 엄마 요즘 너 보면은 웃어주지? 안 웃어줘? 평소랑 비슷해? 이상하네. 너 엄청나게 태도가 많이 변해가지고 엄마가 너 보면 옥수 흐뭇하실 것 같은데. 사실 내가 그렇거든.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도 안 그러시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유리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이건 너네 다 할 줄 알잖아. 원래는 안 해줘도 되는데 89번 한 개만 하고 갈게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벌써 다 까먹은 사람도 있겠지. 복습해라. 공통수학 1, 2 영상 다 남아 있습니다. 보고 복습하세요. 최근 것도 많아요. 자, F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x정분선 마이너스 2 개념상 k가 y정분선도 있네. 마이너스 1 개념상 k가 양수니까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x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점을 콕 찍고요. 2에서 점을 콕 찍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 먼저.
최소값은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x에 2를 대입을 하면 그 둘을 더하면 2분의 1 기억나지? 93번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못 그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만 그려주고 갈 거야. 혹시 있을까봐. 자, 요거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기울기는 1이고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축에 대해서 좌우대칭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하고 y에다가 y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을 왼쪽으로 2칸, 위로 1칸 옮겨야 되거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나? 왼쪽으로 2칸, 하나, 둘, 위로 1칸, 여기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쪽 편은 기울기가 1인직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직선 이렇게 되겠지. 저거 보고 그냥 알아서 답 쓰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은. 이제 저거 못 그리는 거는 고등학생 2학년이 자격은 없는 거거든. 다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저 그릴 줄 알아야 돼. (99번) 풀이하겠습니다. (1,2를) 점을 찍고 2, 마이너스 8을 점을 찍고 3,1 점을 찍고 4, 마이너스 15 점을 찍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첫 번째 여기 있는 fx 더하기 3x를 gx라고 두라. 그러고 나서 x에 1을 대입을 하고 x에 2를 대입을 하고 3을 4를 각각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무리 계산까지 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함수 g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점 4개만 찍으면 돼요. 1,5 2, 마이너스 2 3, 10
4, 마이너스 3. 그런 다음에 이 점들을 연결해봐. 이렇게. 연속인 함수 f에다가 연속인 함수 3x를 더했으니까 이 gx도 연속인 함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함수값 네 군데를 연결한 그림을 그리니까 이래 생겼어. 그치? 그러면 이대로라면은 방정식이 해가 적어도 몇 개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거든. x축과의 교점의 개수.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적어도 몇 개가 될까요? 이런 질문이거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 여기 열려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까맣게 색칠하면 안 되면 뚫어놔야 돼. 여기도 뚫어야 돼. 정확하게 그리면 저렇게 그려야 돼. 그리고 저기가 뚫려져 있다 하더라도 뭐다? x축하고 적어도 3번은 만나겠지? 그래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어떻게 풀었겠어요? 방정식 근이 몇 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게? 1학년 때 같으면 조립제법, 인수정리 이런 거 해가지고 해를 구하지 않았겠니? 그런데 이제는 뭐다? 함수 그래프를 대략 그려가지고 x축하고 만나는 점개수가 대략 몇 개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실근이 몇 개라고 대답을 한다는 얘기야. 어디로 가시냐면 106번. 104번하고 106번 갈게. 104번. 요렇게 생긴 문장이 나오면 y축 대칭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F2하고 F4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 F6하고 F8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면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 여기도 양수, 여기 음수, 여기 음수, 여기 양수, 여기 양수, 여기 음수, 여기 음수, 여기 양수 이렇게 되겠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이거 1번, 2번, 3번, 4번 그럴 건데 내가 1번만 하는 거 보여줄 거야. 나머지는 너네가 똑같이 해야 돼. 자, 1번 합니다. y축 대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x축 음의 부분도 그려야 돼. 아, y구 힘들어하네. 우선 1번의 경우를 한다 했습니다. 자, 플러스니까 여기 점 하나 찍고 마이너스니까 여기 점 하나 찍고 플러스니까 여기 점 하나 찍고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만 하나 찍고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되게 왼쪽에도 찍어. 그리고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저 점들을 연결을 해. 됐지? 이때 x축하고 만나는 점개수를 세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나오지?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적어도 6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이 문제 취지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2번의 경우에도 개수를 셌는데 적어도 4개가 나왔다 치자. 3번의 경우를 셌는데 적어도 2개라고 치자. 4번의 경우를 셌는데 적어도 1개라고 치자. 그러면 이 전체를 통틀었을 적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물으면 몇 개라고 해야 돼? 1개라고 해야 돼. 1개. 작은 쪽 기준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거야. 많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지. 1개는 모든 경우에 다 공통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1개를 갖는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나는 1번 경우만을 적어도 6개라고 보여줬을 뿐 여러분은 2번 경우 몇 개, 3번 경우 몇 개, 4번 경우 몇 개 찾아야지만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거기까지. 와, 이거 뭐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게 문제를 계속 나오네. 좋았어. 10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다. 왜냐하면 지훈이가 기절하려고 그랬어. 요거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지난 시간 문제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든지 어느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클 때는 f가 x는 0에서 연속이고 이거 좌극한 이거 우극한 만약에 값이 같았다면 여기가 0이 나왔어야지. 그런데 값이 서로 다르니까 뺐을 때 0이 아닌 값이 나왔지? 그러면 gx는 x는 0에서 극한이 없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았다면 뺐을 때 0이 됐어야 돼. 다르니까 0이 아닌 거야. 다르단 말은 x는 0에서 gx가 불연속이라는 뜻이야. 그런 거를 메모를 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알파라고 부르고 나는 얘를 알파 더하기 8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왼쪽에서 가는 거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오른쪽에서 가는 거하고 함수값 f0은 전부 다 같겠지? 이 값을 내가 감마라고 부를게. 알아들었을까요? 알파, 베타, 감마가 싫으면은 A, B, C를 사용하세요. 그건 자기 마음이야. 자, 이제 0보다 작을 때니까 0을 대입할 수 있나 없나? 안 돼. 극한으로 가야 돼. 0보다 클 때니까 0을 대입할 수 있나 없나? 안 돼. 극한으로 가야 돼.
단 얘는 가능해. 0을 대입하는 게 가능해. 왜? 같으니까.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극한식을 매기면 리미트 왼쪽에서 간다 더하기 오른쪽 왼쪽에서 간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왼쪽에서 간다. 그러면 얘는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감마라고 해놨잖아. 감마라고 해놨잖아. 감마. 다시 묻는다. 얘는 뭐야? 알파지. 여기 알파라고 해놨다. 여기 알파라고 해놨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감마 더하기 알파는 2 이렇게 감마 더하기 알파는 2.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간다. f 마이너스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간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간다. 극한기호 정말 쓰기 싫다, 그지? 다음 시간부터는 극한기호 안 쓸 겁니다. 이 정도 써줬으면 됐지 뭐. 여러분 이제 알아들을 테니까.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6이지. 감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8는 마이너스 6이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알파야 감마야 뭐야? 감마지. 그러면은 이 두 식을 어떻게 연산할까? 더하면은 감마를 구할 수 있겠네. 맞다. 더하면은 2감마 마이너스 8. 감마도 발음이 이상한데 2감마는 더 이상하네. 3감마, 4감마, 5감마 발음이 정말 이상하네. 얀마는 뭐야? 얀마. 감마, 2감마, 3감마, 얀마. 알파는 2. 감마는 2. 감마는 2. 와, 다 했다. (113번)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113번. 이걸 함수 f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 그리고 0을 대입을 해.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아. 그러면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적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x축하고 한번 만날 수 있잖아.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양수인 경우 연결하면 x축하고 한번 만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풀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합니다. 0을 대입을 합니다.
A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풉니다.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까지 11개.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지? 오 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이 책 전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5분만 쉬었다가 지난주 했던 미적분 문제풀이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아니 쉬는 시간에 문제를 풀다니. 예수 조용히 잘 노네. 요즘 수아랑 만나요? 최근에 언제 만났어? 일주일? 선아는? 집에서 자, 집에서 잘 안 나와. 불러내야 되겠네. 여기서 만약에 영화관에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영화관. 현대예술관 아니면은 삼산시장. 두 군데 다 가봤어? 현대예술관하고 소극장 느낌으로
저 성남이나 삼산까지 가면 그냥 원래 그 큰 영화관 그 느낌인가. 거기 사람들 많이 보러 가나요? 마지막으로 영화 보러 간 게 언제야? 몇 달 전? 이번 주 화요일. 와, 가깝네. 뭐 봤는지 그럼 물어봐야 되겠다. 2개 봤는데. 와, 하루에 2개. 월요일에 오고 화요일에. 오,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었군. 알았어. 너는 우솔이랑 본 거 아니지? 아, 아니야. 너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영화면은 뭘 봤을까? 주토피아 같아. 수토피아, 네, 주토피아. 주토피아. 나는 이제 극장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갈 시간이 없어. 갈 사람도 없어. 영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지. 볼 것도 없고. 그런데 만약 누가 가자 그러면 가기는 갈 것 같긴 해. 자, 5분 쉬었습니다. 1번 책자로 돌아가 주세요. 거기에 문항 문제 푸는 거 내가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 표시되어 있는 거는 옵션입니다. 안 해도 돼요. 미적분에서. 중하 표시되어 있는 건 의무사항입니다. 다 하셔야 돼.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개수는 우리 중까지가 의무고 상은 옵션이고, 그 다음에 화통은 미적분하고 똑같습니다. 중은 옵션이고 중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너는 내가 따로 일러줬지. 중하는 의무사항이지 전부 다. 중까지 하면 좋긴 해요. 지난번에 50번 내가 했나? 그 밑에 51번 안 했지. 오늘 근호가 들어간 거 유리화하는 거 보여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x에 0을 넣어보면은요 분자가 0으로 가거든요. 분모에 0을 넣어보면요 분모가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분의 0꼴 극한이라고 합니다. 근호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근호가 없으면 바로 인수분해,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 후 인수분해, 그래 됩니다. 이거 유리화를 한다. 아까 내가 놀라지 마라 그랬지. 분모에만 근호가 있는 게 아니야. 분자에만 근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유리화해야 합니다. 위아래에 합차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중간보호만 변경. 그렇게 해서 적당한 암산을 통하여 분자가 x제곱이 되고요. 분모는 식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알았지? 위아래에 0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걔네들을 찾아서 저격을 해버려. 그런 다음 x에 0을 대입을 하면 분자는 1이고 분모는 2 더하기 루트 4인데 적당한 계산을 통해서 4분의 1을 얻을 수가 있어요. (52번) 이거는 이름하여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했습니다. 불을 앞에 넣어봐. 그리하면 왼쪽에 있는 괄호는 0으로 가지.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식은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는 분수꼴, 이 전체는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봤을까 이거? 아, 이 부분의 멘트를 아직 안 봤어. 안타깝네. 이 중요한 말을. 그럼 뭔 소리냐면은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다. x가 오른쪽에서 0으로 가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분모가 0이 되니까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지. 그리고 반대로 0 왼쪽에서 가게 되면은 내려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전체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셈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표현하면 이 두 가지 중 어디 한 군데로 가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엄격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네모가 말이야 무한대로 가거든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앞에 이게 1이 있으나 마나 아니가. 제가 너무 커지든지 너무 작아지고 있는데 저 뒤에 보니까 조그맣게 1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 말은 즉슨 이 전체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보면 앞에는 0으로 가고 뒤에는 무한대로 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 했어요. 무한대로 가는 애를 항상 뭐부터 하냐면은 통분을 합니다. 0으로 가는 애는 손대지 마. 0으로 가는 애는 좋은 애. 걔는 손대지 마. 무한대로 가는 애를 통분을 먼저 해봐. 통분을 하면 이래 되지.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애를 유리화한다 생각을 해. 유리화하면 어떻게 될까? x 빼기 3 아닌 것 같은데? x 빼기 9인가? 밑에는 루트 x 더하기 3이 붙겠지? 유리화하면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예, 이제 저격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x에 9를 넣어주면 얘가 답이 뭐냐? 6분의 10이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별로 없는 관계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까먹었구나. 사탕을 캐러멜인가?
58번 이 유형은 배우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지금 배웁니다. 치환 하거든요. 치환.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받고 마이너스 x를 t로 바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면 좌변,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때 마이너스 x는 귀찮으니까 그걸 t로 바꿀 거야. 다시 말하면 x를 마이너스 t로 바꿀 거야. 다시 써주세요. t가 무한대로 간다로 써주세요. x에는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하세요. 되게 귀찮지. 처음에는 이거 이겨내야 돼. 어려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힘들어.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식을 가다듬어 주자. 이제는 한 번 하고 나면 암산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분모와 분자에 모두 t로 나누세요. t로 나눌 때 주의할 점,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t가 두 개로 분신수를 씁니다. 손오공도 아니고. t가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두 개가 하나가 되지.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한 개가 두 개가 돼. 그리고 한 번 더 손 봐야지.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들었나 너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고. 빵이 하나가 있어. 무한히 많은 사람이 나눠 먹어. 그러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빵의 양이 얼마냐?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 되잖아.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빵의 양이 얼마야? 거의 없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그 상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꼭 0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빵이 2개 있다고 해서 달라지나? 빵이 100개 있다고 해서 달라지나? 먹는 사람이 입이 많은데, 먹는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몫이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갑니다. 최종적인 도달점, 위에는 마이너스 2, 아래에는
아래에는 4 더하기 3 마이너스 7분의 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어떻게?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아 여기 1이니까 그렇지. 자 다시 이렇게 고치겠어요. 역시 잘 보고 있네. 눈 감고 있던데 눈 잘 보고 있네.